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워낙 명경기라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의 컨셉은 펩이 원하는 걸 클롭이 얼마나 못하게 하느냐입니다. 펩은 느린 템포로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하길 원했고, 클롭은 빠른 템포로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아래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압박당하면 롱킥으로 전방 쪽에 떨어뜨려 놓고 플레이하고, 그 공에서 나온 세컨볼 싸움을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맨시티가 원하는 지공 스탠스로 플레이가 안 됐어요. 경기 극 초반에는 클롭이 원하는 상황처럼 양팀 다 공을 쉽게 잡아놓는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압박과 압박, 그리고 힘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기본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압박하는 지역이 어디든 강도 높은 압박을 수행을 했고, 특히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기자마자 바로 재압박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맨시티는 이렇게 4-1-4-1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빌드업 시에는 스톤스를 로드리 옆으로 올려서 3-2-4-1 형태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리버풀의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스톤스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센터백 라인에서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스톤스가 제자리에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아칸지가 공을 돌릴 방법이 없어서 스톤스는 원래 자리인 센터백에 있어야 했죠. 이런 상황부터 맨시티는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자주 하는 패턴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자원인 포든 같은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자신에게 2명의 선수를 끌어당기면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가 이런 식으로 언더래핑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포든의 등 뒤로 돌아 뛰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들에서 맨시티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근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측면에 있는 자원이 공을 잡고 있을 때 베실바가 뒤로 돌거나 아니면 언더래핑 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맨시티가 지공을 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 이런 장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패턴 플레이를 막는데 양쪽 풀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브래들리와 조고메즈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런 패턴 플레이를 억제했는데요. 일단 브래들리는 직접적으로 디펜스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알바레즈를 수비에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조고메즈는 포든이 웬만하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포든이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피지컬적으로 계속 밀어내면서 포든이 결국 뒤로 공을 돌리게 만드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것처럼 강한 압박과 리버풀 특유의 밀어내는 힘으로 펩이 원하는 지공 플레이를 맘대로 하지 못하게 계속 괴롭혔던 클롭입니다. 리버풀은 2명의 풀백을 다르게 사용했거든요. 일단 조고메즈는 파트너가 누구든 수비 밸런스를 챙겨주는 역할을 했고, 웬만하면 센터백과 같이 좁혀서 수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선발 출전한 코너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라고 할 만큼 와이드하게 벌려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죠. 브래들리와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온 로버트슨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브래들리가 거의 터치라인을 밟듯이 와이드하게 벌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끔씩 반다이크의 롱킥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롱킥은 정확하기만 하다면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짧은 패스는 여러 명을 거쳐서 가니까 속도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롱킥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두세 라인을 그냥 뛰어넘는 거죠. 반다이크에게 공을 받은 브래들리는 아케를 이겨내고 가운데 쪽으로 위협적인 땅볼 크로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장면인데 조고메즈가 반대쪽에 있는 브래들리에게 롱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공을 받자마자 옆쪽에 있는 엘리엇에게 공을 내줍니다. 원래 엘리엇이 오른쪽 윙어인데 엘리엇은 미드필더 성향의 윙어다 보니까 완전 와이드하게 벌려있기보다는 중앙 쪽에 빌드업에 개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엘리엇이 이 공을 잡고 또 안쪽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봅니다. 후반전에 브래들리 대신 로버트슨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합니다. 완전 측면 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모습이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안쪽으로 머리로 넣어주면서 달려오는 메갈리스터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이것처럼 리버풀은 풀백을 활용해서 조고메즈는 밸런스, 나머지는 와이드하게 벌리면서 적절하게 공격을 시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팀 감독들의 교체 카드도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져 보였던 소보슬라이와 오른쪽 풀백에서 위아래로 많이 뛰었던 브래들리를 빼고 살라와 로버트슨을 투입했습니다. 살라는 오른쪽 윙으로 가면서 엘리엇이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게 되었고, 로버트슨이 왼쪽 풀백으로 내려가고 조고메즈가 다시 오른쪽 풀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경기 시간 60분 정도였는데 소보슬라이를 빼준 건 되게 합리적이었고, 로버트슨의 왼쪽 투입으로 이번에는
왼쪽을 공략해보겠다는 의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분 뒤 맨시티도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후반 들어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던 더브라이너를 빼고 왼쪽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훌리안도 뺐습니다. 그리고 훌리안 자리에 도쿠를 넣으면서 조금 더 1대1 돌파에 신경을 써본 맨시티고요. 덕배 대신 코바치치를 넣으면서 로드리 옆에 지원할 수 있는 짝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 코바치치의 투입 때문에 로드리가 더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교체 이후에 맨시티는 조금 더 위쪽에서 공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자신들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경기 컨셉을 바꾸면서 교체 카드로 변화를 가져갔던 모습도 재밌었죠. 그리고 실제로 양 팀은 교체가 효과를 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대표적으로 이 장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살라가 뛰어가는 디아스를 보고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줍니다. 디아스도 빠르게 따라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게 되죠. 하지만 루이스 디아스는 이 1대1 찬스에서 공을 제대로 감아차지 못하며 골대 옆으로 공이 흘러가 버립니다. 슈팅 임팩트를 할 때 발의 안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옆날 정도에 맞았어야 감기면서 공이 들어가는데, 디아즈는 임팩트가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발바닥에 맞으면서 공의 밑둥을 찾고 공이 감기는 것보단 공이 들어올려진다는 느낌으로 킥이 됐습니다. 오늘 왼쪽 풀백에 지원이 거의 없이 혼자서 왼쪽 공격을 책임졌던 디아즈인데, 이런 찬스만 넣어줬어도 정말 완벽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번엔 맨시티가 교체 투입으로 효과를 본 장면입니다. 두 명의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공을 잃지 않으며 홀란드에게 공을 내주는 포든입니다. 여기서 홀란도 반대쪽에 있는 도쿠를 미리 봐뒀기 때문에 공을 받자마자 몸을 돌리면서 도쿠에게 패스를 전개해줍니다. 도쿠는 이 두 선수의 헌신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1대1 돌파에서 좋지 않은 폼을 보여줬던 도쿠이지만 이 장면에선 달랐습니다. 도쿠 특유의 좌우로 밸런스 흔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 뒤에 왼쪽으로 공을 쳐놓으며 왼발 슈팅할 세팅을 갖춰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며 좋은 왼발 슈팅을 하지만 이 공이 골대에 또 맞아버립니다. 이렇게 양팀 다 왼쪽 공격수들이 득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골 결정력이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펩과 클롭 둘 다 교체 카드들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 의도가 담겨있는 교체 싸움들이라 교체할 때의 지략 싸움도 재밌었습니다. 압박 시퀀스를 가져가면서 펩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장면에서는 클롭이 돋보였지만, 득점 장면에서는 맨시티가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다고 보이거든요.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에 아케가 메갈리스터를 등으로 밀어내면서 이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아케가 만들어준 공간에 스톤스가 잘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완벽하게 그쪽으로 들어오죠. 이런 세부적인 세트피스에서의 움직임은 무조건 준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높이로 온 공을 스톤스가 잘 임팩트하며 그 좁은 틈을 노립니다. 이 약속된 움직임으로 경기는 1대 0이 됐고, 맨시티는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세트피스 준비로 전반은 이기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트피스 패턴 플레이는 성실성과 연관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펩이란 감독이 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이런 패턴 플레이들을 계속 연습시키고 연구한다는 거죠. 반대로 리버풀의 득점은 리버풀스럽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칸사가 뒤쪽에서 패스를 줬는데 패스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도 브래들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압박을 수행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안정적으로 골키퍼에게 줄 수 있는 공인데 브래들리가 따라오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그리고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뒤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다른 팀은 그게 끝인데 앞쪽에 있는 누네즈는 포기하지 않았죠. 누네즈가 이 공을 누네즈 특유의 빠른 속도로 따라잡으며 공을 한번 쳐놓게 되고, 에데르송은 누네즈를 차게 되면서 맨시티는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PK를 메갈리스터가 마무리해서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이 득점 과정만 봐도 리버풀은 리버풀스럽게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팀 감독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공 플레이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했던 펩과 강도 높은 압박으로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리버풀, 양팀 다 서로가 아니라면 주도권을 가지면서 플레이하는 팀인데 서로였기에 누구 하나 완벽하게 주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안에서 벌어지는 수싸움이나 선수들의 플레이 퀄리티가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경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